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랄프 월도 에머스는 자기 자신을 믿고 확신을 가지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했습니다. 자기 신뢰가 원인이라는 거죠. 하지만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자기 확신과 같은 마음가짐은 원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공, 자기 확신 모두 결과라는 거예요. 진짜 원인을 가진 사람이라면 성공, 자기 확신, 자신감, 유능함, 소통 잘함 이런 것들은 결과로 따라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여러분 중에 책마다, 사람마다 말이 다르다고 스트레스 받는 분 계신가요? 지난 몇 년간 저는 수많은 책을 읽고 다양한 선생님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내일 다른 새로운 정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찾고 있던 답이 이거였어 라고 오늘은 뛸 듯이 기뻐하지만 내일이 오면 이 정답은 완성품이 아니라 하나의 조각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한 조각 한 조각 수집을 해서 마치 퍼즐 맞추기의 빈 공간을 채우듯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잃어버린 폰을 찾기 위해 기억의 퍼즐을 맞춰나가다 보면 결국 폰을 찾게 됩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을 위한 퍼즐을 찾아 결국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돈 문제는 돈 문제 퍼즐 상자에서 조각을 찾고 관계 문제는 관계 문제 퍼즐 상자에서 조각을 찾죠. 퍼즐 조각을 다 맞추면 여러 문제가 통합된 더 높은 단계의 새로운 퍼즐 상자가 도착하고 우리는 퍼즐 맞추기 게임에 또다시 빠져들게 돼요. 이 게임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렵게 퍼즐 조각을 찾지 마. 마스터 조각을 찾기만 하면 그 조각은 어떤 곳에도 딱 들어맞고 무한하게 복사할 수 있어. 너무나도 환상적인 이 마스터 조각은 드디어 이 무한 조각 맞추기 게임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스터 조각은 어디 있는 걸까요? 어디서 그 조각을 얻을 수 있을까요? 풀고 있던 모든 퍼즐 상자를 내팽겨치고 우리는 마스터 조각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퍼즐 상자를 개봉합니다. 이것도 수많은 퍼즐 상자 중 하나였다는 것을 모르고 말이죠. 무한 퍼즐 맞추기가 시작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퍼즐 조각을 찾아 빈 공간을 채우면 기분이 좋습니다. 빈 공간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좋은 것은 하고 불편한 것은 피하는 것은 모든 동물들의 본능일 겁니다. 본능을 거스를 필요는 없어요. 사실 거스를 수도 없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잠 오면 자는 것처럼 괴로운 것은 피하고 행복한 것을 가까이 할 때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눈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는 세 개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의식의 눈, 육체의 눈, 생각의 눈. 여기서 생각의 눈은 좋다, 싫다, 괴롭다, 행복하다 판단하는 해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의식의 눈은 방향을 잡고 육체의 눈은 그 방향으로 향하고 생각의 눈이 그것을 해석하는 거죠. 해석은 보고 들으며 경험하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눈은 육체의 눈이 향한 곳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육체의 눈은 의식의 눈이 향하는 곳으로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의식이 책으로 향하면 눈도 책으로 가고 의식이 발가락으로 향하면 눈도 발가락으로 가는 거죠. 의식이 상상으로 향하면 상상으로 마음의 눈이 가는데 이것도 육체의 눈처럼 의식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의식의 눈은 생각의 눈, 즉 해석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을 두고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피해야 해 라고 해석하면 의식의 눈은 피할 곳으로 향하게 되고
육체의 눈은 의식의 눈을 따라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세 개의 눈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우리가 퍼즐 조각 맞추기 게임을 시작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의식이 퍼즐로 향했고 우리의 눈이 퍼즐을 봤고 우리의 생각이 좋다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복되어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퍼즐 맞추기는 하나의 삶의 형태가 되었는데 이것은 자연 현상처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의식의 눈, 육체의 눈, 생각의 눈 모두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태어나고 죽는 그 순간과 그 사이의 모든 일들은 자연 발생적이고 서로 관계를 맺고 영향을 받으며 원인과 결과에 따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퍼즐 맞추기 게임은 우리가 선택했다고 보이지만 수많은 복잡한 인연이 원인이 된 결과일 뿐인 거죠. 퍼즐 맞추기 게임은 죽는 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빠진 조각의 공백을 발견하고 그 공백과 딱 맞는 조각을 찾고 조각을 찾아 공백에 딱 들어맞게 맞추면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행복하고 두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접적인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나라는 플레이어의 시점으로 세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마주하고 느끼는 것들을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하지만 플레이어 시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관객의 시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관객의 시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과 나는 둘이 아니고 한 덩어리입니다. 거대한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플레이어와 세상은 둘 다 관찰 대상인 거죠. 또 다른 수많은 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독의 시점, 닥터의 시점, 후보의 시점, 심판의 시점, 치어리더의 시점 등 어떤 시점에 있느냐에 따라 느껴지는 것과 해석이 달라지고 무엇을 볼지, 어디를 볼지, 어떻게 볼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시점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시점이 다 나라는 겁니다. 그것은 배우거나 쟁취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우리의 고유한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하나의 시점만을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하나의 시점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의 정답을 필요로 합니다. 다른 정답은 그 시점에서는 헛소리이니까요. 그래서 다른 시점의 사람들과 자주 부딪히게 됩니다. 하지만 다양한 시점을 수용한 사람은 하나의 정답만을 고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어려워하기도 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다양한 시점을 볼 줄 아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상황에 어울리는 시점을 잘 활용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가장 높은 곳도 올라가 보고 가장 낮은 곳에도 있어 본 사람. 이런 사람은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 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고개만 돌리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시점의 변화를 시도해보기 어렵다면 우리는 감정의 변화에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호킨스 박사는 수치심부터 깨달음까지 에너지 수준을 점수로 구분해 놓았는데요. 이 에너지 수준에 따라 느끼는 감정도 달라집니다. 굴욕의 감정이 느껴지면 에너지 수치는 20, 분노를 느끼면 150, 긍정을 느끼면 200, 사랑을 느끼면 540입니다. 이렇게 에너지 수준이 변화하면 감정과 함께 시점도 변화하는데요. 낮은 에너지일수록 좁고 갇혀있는 시점이고 높은 에너지일수록 넓고 열려있는 시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시점에 있는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어떤 감정에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감정을 받아들이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배웁니다. 받아들여지고 이해된 감정은 다른 사람과 현상들을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감정 변화에 따라 나의 시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려던 말은 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책마다 사람마다 말이 다르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거죠. 어제 책에서 나오는 메시지와 오늘 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상반될 때는 시점을 바꿔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보고 있어요. 자기 신뢰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읽으면 맞아, 자기 신뢰 중요하지 하고는 마치 자기 신뢰를 하는 내 상태를 상상해 봅니다. 내가 나를 신뢰하면 어떤 실수를 하든 성공을 하든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일단 결정한 일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신뢰가 중요한 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읽으면 맞아, 자기 신뢰는 원인이 아니지, 그것은 결과야 라고 믿는 나를 상상해 봅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영감과 자료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해요. 호킨스 박사가 자기 신뢰를 결과라고 한 이유는 자기 신뢰는 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산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기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신을 억지로 믿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두려움과 욕망의 의식 단계이기 때문에 자신을 믿으려 할수록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얻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두려움과 욕망을 놓아버리는 과정에서 자기 신뢰는 저절로 결과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것을 상상해보게 되고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한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받아들임 연습도 되고요. 오늘처럼 제가 직접 쓰는 원고들은 떠오르는 영감들을 붙잡아 글로 옮기는 거라서 정확하지 않은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오,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저런 생각도 하네? 하면서 또 다른 영감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